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6일 새벽 모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펀드 투자 7대 의혹입니다. 제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제부터 집중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됩니다만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펀드에 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시겠지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혹입니다. 조국 지명자, 조국 후보자는 재산 신고에서 56억 4,2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자기의 총재산이라고 신고한 겁니다. 자기와 부인. 그런데 펀드 약정이라는 것은 펀드에 내가 얼마를 투자하겠다 하는 겁니다. 거기는 74억 5,500만 원을 했습니다. 이 74억 5,500만 원을 언제 했느냐?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임명된 지 2달 후에 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첫 번째로는 자기 재산보다 훨씬 많은 액수, 거의 20억 가까이 많은 액수를 어떻게 펀드에 투자하겠다고 할 수 있냐? 무슨 펀드 투자하고서 노숙자 될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은 보통의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약정을 실질적으로 했다 할지 해서 거기에 투자를 실질적으로 얼마를 하느냐,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약정 자체를 자기 재산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약정한다는 것은 제정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무슨 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 재산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거기다가 했으면 혹시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까? 이런 의혹을 갖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자, 이 부분이 첫 번째 의혹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펀드라는 거, 이게 펀드가 공익펀드라는 것들이 있고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사모는 개인이 모집하는 펀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국 지명자가 지금 들었다는 그 펀드는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입니다. 프라이빗 에쿼티가 이제 사모펀드라는 뜻이니까 코링크라는 그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실제 투자한 액수는 10억 5,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아들, 딸 이렇게 해서 10억 5,500만 원을 실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아직 투자 안 한 겁니다. 조국 후보자는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추가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74억 5,5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해놓고서 실제는 15억 5천만 원밖에 투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펀드 업계에 물어보면 사실은 이 사모펀드라는 건 개인 펀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개인 펀드의 가장 큰 문제는 공신력의 문제입니다. 보통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펀드를 모집을 합니다. 펀드레이징이라고 하죠. 모집을 했는데 이 모집하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믿게 하기 위한 방편,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권력자라거나 아니면 재산이 많은 사람이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신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모펀드, 제가 만약에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억 원을 투자했다. 막 선전합니다. 그러면 1조 돈 모으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를 믿고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도 이재용 부회장을 믿고 이재용 부회장이 거기다 10억을 투자했어? 그럼 나도 투자해도 되겠네. 이렇게 돼서 1조 돈 모으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 펀드 업계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실제는 10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으면서 약정은 74억 5,500을 했으면 그리고 추가 투자할 계획도 없다면 결국은 이름만 빌려준 것 아니냐.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당시 현직이니까 현직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74억 5,500만 원 투자하기로 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믿고 거기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걸 노린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이름을 대부분 빌려준 그 사람이 조국 수석을 팔아서 무슨 펀드 모집하는데 이용한 것 아니냐. 그럼 본인이 그걸 몰랐겠느냐.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이 펀드의 전체 모집 액수는 1억 1,1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약정 금액이 조국 수석 이 패밀리만 74.4%.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따지면 그냥 상식적으로 이 펀드 자체가 조국 후보자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 자, 이 펀드 자체가 조국 개인 거거나 아니면은 조국 지명자의 특수관계인 아니냐. 지금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이모 씨가 여기에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은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무슨 음대를 졸업하고 무슨 생명보험회사에서 뭐 부지점장인가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정도의 경력자를 믿고 과연 조국 수석이 74억 5,500만 원을 내가 투자하겠다고 내린 데에는 본인과 특수관계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무슨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겠느냐 하고 의심을 하는 것은, 이건 의심의 영역보다는 참모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 번째 의혹이고요. 네 번째, 자,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바로 그 2016년 7월 달에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국 수석이 여기에 약정을 한 것이 2017년 7월 30일이니까 불과 1년 전에 설립한 겁니다. 1년 전에 설립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데에 74억 5,5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선뜻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재산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자칫 잘못하면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날릴지도 모르잖아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원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거기서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거기에 거액을 투자 약정하고 실제 10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뭘 믿고 이랬을까요? 이게 밝혀야 될 내용입니다. 뭘 믿고 여기다 투자했느냐. 이걸 이제 펀드 업계에서는 지금 이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거기에 다른 유명한 펀드들도 많은데 여기에 투자했을까? 이게 아까 세 번째 의혹, 소위 특수관계인 뭐 이런 거하고도 연관되는 얘기인데 뭘 믿고 투자했을까? 최근에 또 서울경제 보도에 의하면 이 코링크 사모펀드는요, 신뢰도, 수익성, 이게 업계의 거의 최하위입니다. 업계 최하위인데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요?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조국 후보자는 민정수석에 2017년 5월달에 임명이 됐습니다. 임명된 지 2달 만에 여기에 투자 약정을 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었는데 그 주식은 다 팔기로 하고 그 판돈 가지고 여기에 투자 약정을 하고 실제 15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은요, 전국에 있는 검찰과 경찰 정보들을 대부분 다 수집해서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무슨 정보를 가지고서 이렇게 한 것 아니겠느냐. 사모펀드라는 건 흔히 이런 부조리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이 정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현직에 있을 때 거액을 투자했을 때는, 그것도 공신력이 낮은 펀드에 투자했을 때는 뭔가 혹시 정보를 준 것 아니야? 내지는 본인이 주진 않았더라도 다른 데에서 무슨 대단한 무슨 정보를 얻어서 투자한 것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갖는 것, 보통 사람이 갖는 의심입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민정수석 비서관, 현직이기 때문에 민정수석 비서관의 역할과 이해 충돌,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본인뿐만 아니고 자식들한테 3억 5천만 원을 투자 약정을 했고 실질적으로 5천만 원을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5천만 원. 어떤 근거가 됩니까? 상속세와 증여세 한도입니다. 5천만 원까지는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문제냐? 5천만 원을 펀드에 투자해서 만약에 이게 대박이 나서 1억 원을 벌었다. 그러면 원래 수익은 5천만, 원래 투자액은 5천만 원이고 1억 원은 이자로 번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자가 아니고 펀드 투자로 번 건데, 자, 그랬을 경우에 그 1억 원 부분에 5천만 원 부분은 한도니까 여기에 증여세 안 내죠? 만약에 거기에 1억 원을 벌었잖아요? 이것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속 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게 한 2, 3년 전에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행했던 상속 증여세 탈루 방법이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들이
유튜브 같은 데 보셔도 상속증여세, 거긴 탈루라고 안 하죠. 저 상속증여세 절세하는 법 이래가지고 강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뭐가 이제 또 문제냐면 이 사모펀드의 문제, 이게 이제 마지막 제 의혹인데, 사모펀드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공신력이 낮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 이 콜링크 사모펀드가 대표가 무려 3번 바뀝니다. 대표이사가. 그 다음에 주소지는 또 4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막 옮겨 다니고 대표가 계속 바뀌고 그랬습니다. 왜 이랬을까? 그런데도 조국 후보자는 여기에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뭐 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의문입니다. 도대체 이 펀드가 투자자는 계속 있는데 대표가 바뀌고 주소지가 바뀌고, 실제 또 어느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 주소지인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 갔더니 그런 회사 없다 그러더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펀드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조국 수석도 본인이 계속해서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얼마 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펀드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조국 수석은 답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권과 조 수석 사이 또는 청문회 준비단에서 나온 얘기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 위법 행위가 없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만 없으면 청문회 통과하는 거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 도덕성, 이게 더 중요합니다. 고위공직 이전에 도덕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 도덕성이 없는 사람은 고위공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